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 비평.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대선,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또 지방선거까지 참 선거가 많은 한 해인데요. 아주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대선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은 뭐 이렇다 할 뭐 TV 토론회, 뭐 정책 토론회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정책 토론이 없는 대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좀 이례적인 거죠? 네, 뭐 대선까지 이제 60일선이 깨졌는데도 그 후보자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점, 그리고 토론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점을 두고 크게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과거 대선과 다른 두 가지를 꼽으라면요. 첫째, 여론조사 대선이라 할 만큼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가 홍수를 이루고 있고요. 네. 둘째, 주요 정당의 후보가 선출되었는데도 정책과 공약을 둘러싼 토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기간 중 대담이나 토론회는 최소 3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토론 기준인 거죠. 그런데 정당과 후보별 입장 차이 때문에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야당이 주로 공격하는 입장에서 토론회를 더 열자고 주장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공수가 바뀌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조금 미온적이에요. 네. 이에 학계와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언론에서도 지난주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노컷뉴스 1월 4일자 토론 없는 이상한 대선, 토론이 보고 싶습니다. 라는 보도에서 이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내 경선할 때는 후보 간 정책을 알 수 있는 토론회가 10여 차례가 열리는데 왜 중요한 본선인 선거를 앞두고는 토론회가 열리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맞네요. 당내 경선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그 후보자 간 토론회를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정작 본선에 올라서고 나니까 토론이 없기는 해요. 네. 그리고 지난 2017년 대선, 직전 대선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이 한 6차례 정도 열렸다고 하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아직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도 조금 이와 유사했는데요. 네. 당시 박근혜 후보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 토론회를 이제 법정 토론회 3차례만 한 이후에 2017년에는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네. 토론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뭐 TV, 뭐 학계, 언론단체 주최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어느 후보 하면 무슨 공약이 있다는 것을 좀 국민들이 잘 알 수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조사해서 지난 1일 발표한 그 설문 결과에 따르면요. 후보자 검증을 위해 토론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6.5%에 달하게 됐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 토론회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잘 알려주는 조사 결과인데요. 심지어는 최근에 직접 행동에 나서는 시민단체도 있는데요. 대구 도심에는 대선 후보의 토론이 보고 싶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선대위 개편과 함께 토론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TV 토론회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한 그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이 아주 화제가 됐어요. 대선 후보들이 출연하면서 그 인터뷰들이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낳기도 했죠. 네. 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을 이제 차례로 초청해서 이 경제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심층 토론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한 유튜브 채널의 시도가 정치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어떻게 본다면 좀 기존 언론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데일리의 1월 3일자에 TV 토론 다다익선, 그리고 이제 오마이뉴스의 1월 3일자
3프로TV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 댓글로 나타난 민심, 이런 보도들에 따르면요. 동학개미들이라 불리는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이제 3프로TV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여야 후보가 줄줄이 출연했고, 이에 대한 열기도 뜨겁다고 이제 보도했습니다. 작년 12월 25일에 공개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1월 2일에 공개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대담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대담만 조회수가 1,000만 회가 넘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3%가 묻고 정책이 말하다라는 경제 정책에 대한 송곳 같은 질문에 좀 후보들이 좀 쩔쩔매기도 하고 자신 있게 정책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과거의 상대방 공격 토론에만 익숙해진 유권자들에게 매우 돋보이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좀 봤는데요. 그동안 궁금했던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간접 비교라고 하죠. 후보들 간의 경제 정책에 관해 대답하는 모습에서 유권자들이 네티즌들이 서로 평가하고 댓글로 토론하고 동영상을 공유하는 등 기존 언론이 못했던 일을 해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 동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다. 그 댓글만 갖고도 지금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댓글에는 찬성과 비판, 평가, 다양한 내용이 달리면서 정말 여론조사 못지않게 여론의 척도를 잘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댓글 반응을 보면요. 3시간이 아깝지 않게 봤습니다. 후보의 경제정책 방향과 철학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라고 평가했고요. 다른 댓글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여태 선거하면서 후보 생각을 이렇게 길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영상다운 영상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매번 대선 총선 때마다 후보 팜플렛만 보고 그럴싸한 지킬지도 안 지킬지도 모를 책임없는 공약만 보고 선택을 강요받는 선거만 해오다가 이런 직접적인 선택 기회를 주신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머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혹시 김 PD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나라를 구한 방송이라고요. 네. 최근 이제 네티즌하고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되는 표현인데 유튜브 3프로TV가 거대 언론사도 못한 일을 했고 국민들의 궁금한 점을 잘 알려주었다고 극찬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나라를 구한 방송이다. 그동안 네. 우리는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네. 좀 드는데요. 기성 언론사들이 좀 머뭇거리는 사이에 편성이나 방식적인 면에서 자유롭잖아요, 유튜브는. 네. 이렇게 선거 정보가 더 활발하게 제공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SNS를 통한 소통 방식, 대선 기간에는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4산업혁명이다, 디지털 전환이다 하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디지털 기술은 널리 확산됐지만요, 유독 정치와 언론의 도입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네. 일부 특정 이념적 편파성이나 정당 지지 성향의 유튜브 방송만 좀 언론에 주목받아서 인터넷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는 지났다. 이런 극단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언론에 대한 질책도 있었는데요. 앞서 이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댓글에 3%가 대한민국 진정한 언론입니다. 대한민국 공중파 언론은 이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콘텐츠 너무 좋습니다. 후보 검증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라는 등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았어요. 네. 저는 이번 2022년 대선에서 이른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정당 후보 경선에도 사실은 블록체인의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것도 있었고, 네. 메타버스들도 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소셜미디어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최근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가시하면서 디지털 기반의 정치 정보 확산과 선거 운동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하는 대신에 SNS를 통해 직접 후보가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거, 이런 선거 운동의 전략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행보가 주목을 받습니다.
그 헤럴드 경제의 그 작년 12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요. 네. 그 산타 모자 쓴 이재명 인터넷 커뮤니티의 메리 크리스마스 인데요. 이 후보가 그 24일 오후에 그 인터넷 커뮤니티인 그 클리어함의 메리 크리스마스 이재명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어요. 사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와 뭐 FN코리아 등에 직접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아주 전략적으로 이제 젊은 유권자들 그리고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월간중앙 2022년 1호에서는 2030 세대의 표심 변수로 떠오른 이대남 커뮤니티 여기서는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그 웹페이지 트래픽 통계 사이트인 그 시밀러 앱에 따르면요. DC인사이드가 압도적인 1위고요. 그 현재 대표적인 이대남 커뮤니티인 FN코리아가 그 국내에서 접속 순위가 3위예요. 월권중앙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타겟형 선거운동이라 할 만큼 전문적이고 그리고 세대 또래 집단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선거운동 효과도 매우 클 거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며칠 전에는 그 이재명 후보가 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그런 공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아주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죠. DC인사이드 이제 탈모 갤러리에서는 뭐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를 아주 환영하면서 이 후보 지지율이 넘쳐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일종의 디지털 선거운동 방식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네, 일단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토론 활성화는 아직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참신한 기획도 좋고 국민과의 뭐 소통을 늘린다든가 유권자와 맞춤형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부 그 이념적 편향 집단이나 이익 집단의 유튜브 방송과 뭐 인터넷 커뮤니티가 뭐 토론이나 대담을 요청할 경우도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더 팩트 1월 3일자에 보면요. 이재명, 윤석열, 눈치 보며 유튜브 출연 이란 보도에서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유튜브를 이용한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나치게 집단화된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집중하는 것을 좀 가려서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인사글을 남기거나 관심을 표현한 것에 대해 이른바 이제 댓글 테러라고 하죠. 네. 비추천. 네. 이런 집단 행동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후보자의 이미지에는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자칫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유튜브 채널이나 커뮤니티에서 발언을 할 경우 사회적 논란거리가 이제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후보들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그 온라인 여론에 민감한 공약만 남발할 경우 뭐 포퓰리즘성, 뭐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유권자가 바라는 것을 공약으로 하는 것을 모두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기는 과하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런 SNS를 통한 직접적인 소통 방식이 일단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참 참신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적하신 대로 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떤 정제되지 않은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네. 예, 앞으로 저희가 좀 감시하면서 지켜보죠, 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교육학부 교수였습니다.